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많은 트럼프 지지자분들이 트럼프가 부정선거 투쟁을 연방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말했고, 또 그것을 믿고 계시고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계셔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연세가 지금 70세 이상 되어야만 기억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약 5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8월 9일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로써 닉슨은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닉슨은 1968년에 대통령에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1971년부터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 대선에서 닉슨은 선거인단 538명 중 520명, 즉 538표 중 520표를 쓸어가면서 대단히 큰 압승을 거둔 인물입니다. 유권자 득표율에서도 60%를 넘어서는 대승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은 매우 강인한 성격에 탁월한 정치가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520표를 받았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년 미국 역사상 백악관에서 쫓겨난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닉슨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정책을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앞뒤를 가리지 못하던 과잉 충성파들이 반대파인 민주당의 선거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 정도로 취급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1972년 11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은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되었던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임기 중에 백악관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닉슨의 선거 사무장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고, 대통령 측근 보좌관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1973년 4월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시켜 2명의 보좌관과 법률고문 존 딘을 해고하고, 본인은 그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쫓겨난 법률고문 존 딘은 그대로 당하지만 않았던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는 계획을 닉슨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고 상원 공천회에서 폭로해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닉슨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회의 녹음 테이프와 속기록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테이프에 조작된 공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비난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특별검사로 아치볼트 콕스를 임명하고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닉슨이 그랬겠죠? 그러나 이 검사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의 테이프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결국 해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야 할 새로운 검사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검사 역시 닉슨 편을 전혀 들지 않았던 거예요. 1973년 6월 대법원은 닉슨 대통령이 행정특권의 방패로 제출을 거부한 백악관 녹음 테이프를 특별검사에게
넘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64개의 테이프 가운데 한 개에서 닉슨이 그의 보좌관에게 워터게이트 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어라. 적당한 선에서 매듭지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있었던 은폐와 축소의 명령이었던 거죠. 닉슨은 2년 동안 본인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계속 국민을 속였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2년 동안 계속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연방법원의 심의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닉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닉슨이 자기 변호사를 통해 연방 대법원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장을 했다. 그 내용인즉슨 대통령은 4년 동안 루이 14세, 여러분 아시죠? 루이 14세 같은 전제적 권한을 누린다. 따라서 그 어떤 사법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닉슨에게 연방 대법원이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의 문제를 결정할 때 최종적인 목소리를 밝히는 곳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명백히 관련이 있는 증거를 보류하기 위한 구실로 대통령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트럼프는 부정선거 증거를 수백 건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라고 법원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떠벌렸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왠지 닉슨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연방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치명적인 실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상권 분립의 모범이 되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으로 부정선거 투쟁을 끌고 가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닉슨 전 대통령도 그가 임명한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사법정신에 근거한 판결을 받게 됨으로 해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백악관을 떠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 여기에 실려 있는 많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라고 링크를 다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닉슨 전 대통령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자 하원은 탄핵 소추를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닉슨은 더 큰 명예실추를 막기 위하여 황급히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백악관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 8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닉슨이 저는 똑똑하지 않았느냐. 탄핵을 당하면 어차피 대통령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임하는 게 그래도 명예를 조금이나마 지키는 게 되는 거죠.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520명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제왕적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미국 국민에게 매우 큰 상처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간 추가적인 내용, 요즘 SNS에 떠도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2가지 정도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링크 사이트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링크를 걸어놓은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미국 대통령의 선출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선거인단 과반수 획득자가 없을 시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하며 이 경우 주별로 1표씩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선거 시 승리한 주의 정당이
주별로 1표씩 행사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임기 중에 거르이 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란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 과반수 획득자가 없을 시 하원에서 결선 투표를 한다 이 대목이거든요. 즉 미국 전체의 선거인단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SNS에는 펜실베니아니 위스콘신이 조지아에서 뭐가 안 되면 하원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6개월간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6개월 후면 2021년 4월이나 5월이 돼요. 저는 이 의미를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따라서 바이든이 2021년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개월이나 4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4월이나 5월까지 부정선거 투쟁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실 것이라고 봅니까?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이 여러분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지고 있다, 소통 가능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저기 많이 공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단순히 돈만 벌 생각이라면 저도 다른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미국에서 14년을 살아봤고 트럼프를 4년간 겪어봤을 때 결코 부정선거일 수는 없다.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